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음성 안내 삭제. 이 음량으로 이 음량으로 안내 안 할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EV9 GT가 아니라, GT는 제가 리뷰를 했고요, 이제 GT 라인을 또 리뷰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이오닉 9 423마력인가? 한 430마력 정도 되는 그 녀석을 타고 돌아다니고 장거리 챌린지도 하고 그 차량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고, EV9 GT 500마력이 좀 넘어가고 509마력인가 501마력인가 그렇고 72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EV9 GT 라인입니다. 이 녀석은 380마력이고 기본적으로 부스트가 항상 켜져 있는 부스트 온 모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EV9 GT를 타면서, GT 라인 아니고 GT 고성능 차량을 타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승차감적인 부분 이런 것들보다, 승차감은 제가 봤을 때는 노멀 놔뒀을 때나 컴포트나 이 친구의 기본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 주행 거리가 조금 많이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주행 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날씨, 지금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6도인데 한 10도, 15도 정도에서는 500km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EV9 GT 같은 경우에는 400km 겨우 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제가 천천히도 달리고 시내 주행도 하고 이미 그러면서 200km 가까이를 달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장거리 챌린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30km 정도가 못 갔거든요. 440km였나? 그냥 100%로 그냥 100km 항속 주행을 했으면 아마 400km도 못 갔을 확률이 꽤나 높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GT라고 하는 그 이름값과 그 파워, 우리나라 차량이 매우 잘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고성능과 장거리를 한꺼번에 같이 잡는 그런 부분을 좀 아직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 세대의 차량, 어떻게 보면 EV9은 같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EV9의 GT 라인과 아이오닉 9, 그리고 조금 이따 타게 될 아이오닉 9 후륜 차량, 혹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항속형 차량을 타면서 어떤 느낌일까, 이 대형 헤이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이 미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면은 더 좋을까라는 방식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자문도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꼴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주셔가지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문도 하고, 자문을 하면서 저 역시 배우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가 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CCNC가 혹은 제네시스에서 쓰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 이제 CCIC가 있고, 그런 아이들과는 또 다르게 클레우스 OS라고 하는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24-인가? 거기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하드웨어로서, 차량으로서의 어떤 가야 할 방향성, 그 부분을 제가 진짜 여러 차량들을 타면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차량이라고 하는 게 같은 가격에서 최상의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차량 제조사에서 해야 할 덕목, 혹은 그들이 추구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느낀 부분 중에 단순한 승차감이 아니라 코일 서스로 세팅을 하든 에어 서스로 세팅을 하든, 혹은 하이브리드, 앞에는 코일이지만 뒤에는 에어 서스로 세팅을 하든, 어쨌거나 이 세팅비와 세팅값을 현대와 기아만의 독보적인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크게 좀 와닿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BMW의 iX나 벤츠의 EQS SUV죠, i7 혹은
벤츠의 EQS, 아우디는 아직 제가 이제 Q8밖에 못 타봤기 때문에 에어서스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마세라티의 에어서스 세팅이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세라티가 뭐 예전에도 이제 GT, 그랜드 투어러, 그란 투리스모 이런 차량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팅을 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체 세팅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경험해본 건 거의 뭐 처음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승차감이. 그러니까 그런 각 회사들마다의 좀 특별함이 있어요. 벤츠는 정말 컴포트성에 치중한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EQS SUV 마이바흐까지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좀 매우 폭신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고, 마세라티는 정말 고급스럽고 쫀득하고 스포티한데 트랙이나 그런 극한의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GT 쪽, 그리고 이제 BMW도 마찬가지인데 BMW는 거기서 조금 더 스포티에 가까운, 스포츠성에 좀 더 가깝게 세팅을 해가지고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각 나름대로 브랜드마다의 특성이 좀 있는데, 그런 하체 세팅이 기아, 제네시스, 현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좀 역설적인 부분이긴 한데 차를 참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차량을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무난하게 잘 타고 돌아다니는 데는 되게 좋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똑같이 넣고 만들면서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팅값이 달라지는 차량의 승차감적인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면모라든지 인이 박힐 만한, 뇌리에 박힐 만한 그런 자체적인 서스펜션의 느낌, 하체 세팅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딱 구축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느낀 건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일단 플레우스 OS라고 하는 새로운 OS 기반의 소프트웨어적 이 차량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세팅, 특정한 느낌으로의 세팅을 확실히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더불어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SDV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커넥티비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폰과 차가 붙는 것을 앱 커넥티비티라고 하고, 그 앱을 통해서 차량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앱을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신 차량들의 가장 큰 업그레이드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웨어러블 플러스 모바일 기기가 어느 정도 차와 긴밀하게 연동을 하고 얼마나 빠르게 서버와 소통을 해가지고 차량의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폰을 안 갖고 다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나 정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진짜 폰은 완벽하게 사람과 일체화된, 동기화된 디바이스잖아요.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의 일부야. 이걸 갖다가 차와 어떻게 붙이는가는 정말 크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멀리서 차량을 소통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차문 열고 닫고 공조기를 켜고 끄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차량에 연동되어 있는 기기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창문을 열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 천장에 선루프 이런 부분들을 열고 닫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시동을 거는 부분은 좀 완전 다른 내용이죠. 이제는 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조등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는 다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조기를 어느 정도로 작동을 시키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한 컨트롤을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분 동안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몇 분 후에 꺼지게 한다든지, 몇 도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는 서먼 기능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트렁크, 프렁크 여는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잘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했지만 항상 이제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른 시장 점유율, 시장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리스크도 있지만 선점했을 경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약간 자율주행은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체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결국은 완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 얘기를 듣고 되게 감명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시작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산업군에 대한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여태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이나 예전 대영 제국의 영국이나 이런 녀석들이 그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진짜 예산이 삭감되고 기초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고 정말 잘하는 인재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R&D를 잘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뭔가 너무 아쉬워. 제가 그래서 현대의 N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와 칭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패스트 팔로워적인 부분,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그걸 갖다가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아이오닉 5N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나올 아이오닉 6N 그리고 V12 같은 걸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한, 테슬라가 특히나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니치 시장으로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행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것을 하게끔 기술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자본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정 회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일런이 이 세계를 전기차 시장으로 바꾸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잘 해냈던 것처럼, 최근에 정치적 행보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 빼고 그 사람이 잘했던 부분만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모터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3로 대형 전기 차량도 어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만한 차량, 그러니까 그냥 그 구실을 하는 뭐 모델 X 같은, 혹은 EQS SUV 같은 그냥 3열이 있어 정도의 그런 있어빌리티가 아니라 진짜로 유저블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런 정도의 3열을 만들어낸 차량은 아이오닉 9과 EV9 정도 급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미 만들었기도 했지만 현대 ST1이라든지 혹은 곧 나올 기아의 PV5 같은 차량들처럼 그런 전기 상용화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 워낙 잘하잖아요. IT 강국이잖아요. 뭐 혹자들은 IT 강국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디자이너라고 단순 그림을 그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에 대한 설계와 기획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자들로서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요. 똑같은 3로 차량을 만들더라도 이걸 갖다가 정말 에스컬레이드만한 초대형 차량으로 만들 것인지, 폴고레인가? 아니구나. 나는 마세라티의 최근에 그레칼 폴고레가 아닌 도깨비에서 나왔던 그 차량 이름이 뭐지? 르반테도 폴고레가 나왔나 싶었나 해서 깜짝 놀랐네. 옆에 세 개의 똑똑똑 들어가 있는 아가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차량을 만드는가. 지금 현재 3로 3열까지 제대로 만들어 놓은 요거까지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인가? 상용 전기 차량 어떻게 얼마만큼 잘 만드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아의 PV5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용차 플러스 일반적인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타리아도 전기 차량을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만큼 선물도 없죠. 아리아를 잘못 들은 모양이야. 어쨌거나 이제
이제 그런 기획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뽑아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자율주행 같은 부분도 당연히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급선회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잘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차량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적인 역량을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어느 정도로 잘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의 베리에이션을 많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승차감적인 부분도 이제는 좀 좋은 방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 하지만 현대 기아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승차감적인 하체 세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레이오스 OS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커넥티비티와 더불어 가지고 어떤 차량을 만들어내야 하는가라는, 한국 차량, 특히나 한국 전기 차량에 대한, 조금 켜줘, 한국 전기 차량에 대한 방향성적인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종합적인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현대차, 기아 차량만의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간다면 이제 다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산업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독보적인 그 부분들을 아이오닉 5N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 X 컨셉을 이제 그랑 쿠페와 그랑 카브리올레가 아닌가? 그란 컨버터블로 이제 승화를 시켜가지고 컨셉카로 내놓은 것처럼, 그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초럭셔리 카로 전기 차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의 마지막 목표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란 컨버터블과 그란 쿠페 같은 차량, 제네시스의 이제 전기 차량이 GV90를 통해서 나오겠죠. EM 플랫폼,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플랫폼들을 만들면서 계속 전기 차량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그런 차량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의 P 시스템, 그 모터의 파워는 그대로 두면서, 현재 얘 380마력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 P 시스템을 소형화하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차량의 전폭은 그대로 두면서 차체 자체는 조그맣게 하면서 파워는 그대로 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현대기아 제네시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전기차 시대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그러려면 저도 이런 자문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런 차량들을 계속 타봐야 되거든요. 이런 차량을 타야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난 이 부분이 되게 아쉽네, 세세한 부분부터 포괄적인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텔레스코픽의 량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가죽 감싸기라든지 세세한 부분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괄적인 P 시스템의 발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이런 차량들을 왜 갑자기 꺼지면서 지 혼자 난리를 쳤던 거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는데, 에러가 있는데, 주행 보조 장치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성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데 뒤쪽에 와이퍼를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여. 그러면은 액추에이터의 가동 범위를 여기까지 올려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결국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제가 저 나름대로로서의 울트라 TV로서의 또 전기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역량 확대에 있어서도 계속 경험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보통 이제 저 나름대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현재 만들어진 차량을 그냥 좋다, 그냥 이 차량이면 만족해, 이런 고급스러움 대단해, 찬양해, 이게 아니라 이 차량이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좋을까라는 사용자적 입장에서의 내용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리뷰 내용도 발전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엽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부분까지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나중에 이런 헤드 시프트에 땡기는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 버튼을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차량의 어떤 요소로서의 지엽적인 요소죠. 되게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말고 진짜 루시드처럼 차량의 모터를 작게 만들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가 아주 압축시켜 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 크게 하면서도 더 파워풀한 혹은 좀 더 효율적인 그런 P 시스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모델 Y가 행하고 있는 전면 프렁크에 수족관으로 쓸 수 있게끔 밑에 드레인을 달아서 물이 빠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짜 중국에서는 그런 거까지도 만들었잖아요. 진짜 차량이 물에 빠져도 수륙 양용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나는 그런 방식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활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계속 확장하고 확대하고 발전하고, 그래야지 시도들을 통해서 어떤 시도했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또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든. 오늘도 EV9을 타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한번 떠들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또 차량 제조사분들도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의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제가 차량 내에서 거주하는, 기거하는 형태를 그냥 저 미친놈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미친 머리에서 뭔가 뽑아먹을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저의 아이디어를 쪽쪽 빨아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저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여러 몇 가지 요소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 혹시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아이디어 주시면, 저 또한 또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들어서 저 나름대로 모디파이를 해서 또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인들이요, 힘을 주세요. 제가 원기옥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번 스피커로 이렇게 뿌려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전기차 영상, 또 발전된 방향성의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